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블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완다비전입니다. 2020년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완다비전인데, 야, 12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시간 금방 가요. 일전에 알려진 것처럼 이 영화는 어벤져스 멤버인 완다 막시모프와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게 죽은 비전에 대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전을 연기했던 폴 베타니와 완다 막시모프를 연기했던 이 엘리자베스 올슨은 당연히 등장할 예정이고요. 아니, 뭐 그건 알겠는데 네. 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죽었던 비전이랑 완다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드라마 자체가 완다 막시모프의 능력의 각성, 이걸 다루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원작에서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현실 조작이에요. 현실에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현실에 있는 걸 없애버리거나 현실을 바꿔버리는 힘을 갖고 있는데, 살아가던 비전이 없어졌잖아요. 그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상상의 영역인가요? 상상의 영역인데 만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상상의 다 영역으로 마법으로 하는 거구나, 그냥. 네, 그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게 공개된 예고편만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의 즐거운 모습들은 대부분 흑백 혹은 미국에서 유행했던 시트콤의 모습을 많이 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행복한 삶에 대한 소망 정도,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구성으로 보여지고요. 폴 베타니가 인터뷰를 한 것에 의하면 실제 이 작품은 시트콤적인 서사와 마블 유니버스에 대한 서사가 반반이다. 그리고 그게 진행되면서 점점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완다 막시모프가 스칼렛 위치라고 원작에서 있었던 그 히어로명, 그렇죠. 그러니까 마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유가 이 드라마를 통해서 다 밝혀질 거다. 스칼렛 위치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본명은 완다 막시모프. 작품에서 스칼렛 위치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랬어요? 현실화 작업을 많이 하면서 최대한 히어로명을 잘 안 불러요. 그나마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지인들은 그냥 스파이더맨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그냥 토니, 아니면 뭐 피터 이렇게 부르는 식이고, 스티브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다들 이름을 불러주지 막 갑자기 블랙팬서 나타났구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현실에서도 정크, 시추 이렇게 얘기잖아요. 네. 원래는 다들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이런 거죠. 만화에서는 히어로명으로 많이 부르지만 영화에서는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히어로명을 애초에 붙이지 않은 캐릭터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스칼렛 위치라고 불리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아까 말한 각성 능력. 들어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꽁냥꽁냥 하려는 그치.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쵸. 스토커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무섭기도 하지만 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마녀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개인한테도 화가 불러오져 오는 그런 걸 그리겠죠. 사실 원작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보를 걸었었어요. 스칼렛 위치가 비전과 만나게 되면서, 비전은 로봇이고 스칼렛 위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둘 사이에서 자신을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안 되지, 둘이. 그래서 스칼렛 위치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만들어버립니다. 대단하구만.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만들 때 사용했던 마법이 악마 메피스토에게서 빌린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천 소스인 메피스토가 나중에 이 쌍둥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내 힘으로 한 거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한 거군요. 뭐 대충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스칼렛 위치에게서 아이들을 빼앗아가 버리면서 스칼렛 위치가 폭주를 해요. 열받지. 메피스타!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아마 이어진 사건이 뮤턴트가 거의 전멸할 뻔했던 No More Mutant라는 말 한마디로 엄청난 파국을 불러일으켰던 하우스 오브 M이라고 불쳐진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 사라졌던 두 자녀 빌리 막시모프, 토마스 막시모프, 이 두 친구는 나중에 환생을 합니다. 다른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능력치는 거의 그대로 갖고 태어나요. 그렇게 되면서 빌리는 현실 조작을 어머니처럼 할 수 있고 마법을 다루는 위칸이라는 캐릭터가 되고, 토마스는 삼촌인 퀵실버의 능력과 똑같은 스피드스타, 팍팍팍 달리게 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칸과 스피드는 나중에 또 영 어벤져스라는 히어로로 합류를 하게 돼요. 아니, 영 어벤져스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보이스카우트 같은 느낌이랄까? 느낌이 확 떨어지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목이 막혔어. 갑자기. 네가 하고 네가 웃어. 아니, 목이 막혀가지고. 아니, 얼마나 웃겼으면 살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편에서 원작을 빌려왔다면 아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 예고편에 이렇게 공갈꼭지 2개가 나왔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원작을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완다가 지금까지 현실 조작 능력을 안 보여줬는데 어떠한 계기로 현실 조작 능력을 각성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힘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건가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자식들 얘기가 안 끝났어요 아직. 이번 드라마에 캡틴 마블에서 캡틴 마블 친구 마리아 램보 그 친구의 딸이 있었어요.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딸이 있었죠. 네, 그 친구 있습니다. 자꾸 모른다는 식으로 눈을 굴리지 마시고. 캡틴 마블이 날아갈 때 캡틴 마블을 보면서 딸이 뭔가 나도 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좀 풍부했었거든요. 아. 그 캐릭터 이름이 모니카 램보인데 캡틴 마블의 후계 느낌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일단 이번 드라마에 나온다고 했고 이 캐릭터가 나오는 이유가 윅한 그리고 스피드와 얽힌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몇몇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앤트맨의 딸 캐시랭. 오, 네. 엄청 예뻤잖아요. 엄청 귀염둥이. 지금은 컸죠. 네, 그렇죠. 엔드게임에서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됐으니까. 어엿한 숙녀가 됐다고요? 그럼요. 아, 네. 네. 그리고 아이언맨 3에서 나왔고 이제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의 장례식장에 같이 있었던 할리 키너. 이 친구도 청년이 다 됐죠. 아이언맨 3에서 창고에서 자기 혼자서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네, 그 네. 친구였죠? 그리고 아이언맨의 딸 모건 스타크. 네. 그리고 여기서 드라마 제작 예정인 호크아이의 후계자 케이트 비숍. 배우시잖아요. 활 쏘는 거. 활. 뭐 저는 요 친구들까지 다 제대로 등장을 했다는 가정하에 아하. 이 친구들이 다 영어 어벤져스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야, 멋있다. 핏줄 어벤져스. 그잖아요. 아이돌도 동생 그룹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 뭐 혈계나 혈통이라는 말이 있죠. 네. 핏줄보다는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네. 조금 다 더 인맥 아니면 뭐 이래. 포장해주는 거지. 좀 더 포장해주는 아,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야, 이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면 이거 어벤져스도 못 되는 거네. 아,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할리퀴너는 뭐 이어받은 건 아니니까. 이어받은 건 아닌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조선도 아니고. 정말 인맥, 정말 못 산다. 유튜브 왜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영어 어벤져스 떡밥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스칼렛 위치, 그러니까 완다 막시모프가 이 능력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능력이 현실 조작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현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블에서 항상 뿌리는 떡밥 중에 하나가 뭐였죠? 멀티 유니버스? 그렇죠. 멀티 유니버스. 내가 사는 곳과 다른 세계. 근데 거기는 또 다른 나. 이런 것처럼 이 멀티 유니버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이 스칼렛 위치가 갖고 있는 능력이다. 그건 너무 센데, 그러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2로 넘어가서 닥터 스트레인지 2 제목이 바로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예요. 맞아요. 네, 바로 멀티버스의 광기. 드라마에서 완다 막시모프가 벌인 사건들이 닥터 스트레인지 2로 넘어가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습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원작처럼 만약에 완다 막시모프가 쓰는 힘이 메피스토가 쓰는 힘이라고 하면 메피스토가 그걸 가지고 뭔가 사건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완다 막시모프를 조종한다던가. 그쵸. 뭐 그랬을 때 우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르마무를 물리쳤던 것처럼 메피스토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걸 수도 있죠. 잠깐만 쉬면 안 될까요? 바보가 와가지고. 아하. 더 놀라운 것은 카메오로 나오는 분들인데 토르의 여자친구 제인 포스터의 직장 동료 달씨가 있어요. 나온대요 이번 드라마에. 와, 달씨가 기억이 안 난다. 그 안경 끼고. 뮬리르를 묘묘라고 불렀던 친구 있어요. 으악, 기억이 안 난다. 묘묘. 묘묘! 달씨란 친구가 나오고. 달씨가 나오고 또 앤트맨과 와스프의 지미우. 동양 남자. 실드 쪽에서 네. 감시하던 분. 맨 마지막에 그 앤트맨이 휘웅 하고 사라질 때 보고 있던 사람이 지미오잖아요. 이 사람이 랜들박 씨인데 한국계이고요. 지미웅명 우씨인가요? 넘어가죠. 그렇겠죠. 네. 우짐이다, 우짐이. 네. 네. 그리고 루머로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닥터 스트레인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베네딕트 컴퍼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좋아. 오이 좋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 퀵실버. 아. 완다 망시모프의 동생
우리 퀵실버가 출연할 수도 있다. 아니 죽은 사람들 갖고 왜 이래? 근데 아주 그냥 멀티버스를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러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 남편만 살리겠어요? 동생도 살리면 되지. 근데 살려내서 진짜 폭주하면은 난리가 나겠네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극적으로 퀵실버가 MCU에 복귀. 아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엑스맨도 끝났겠다.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완다비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로키입니다.